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이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가지고 원상복귀, 아니 원대복귀, 아니 뭐라 합니까,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켜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네요. 자, CIA가 한국 이재명 정권 교체에 착수를 했습니다. 모스탄 대사가요, 유엔 사령부 통해서 한국에 전시 선포를 해야 된다. 데프콘 1을 발동하고 이재명을 잡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에서 써준 거를 모산 대사가 그대로 그냥 그 뭐 외워서 말을 했든 뭐 써가지고 와서 말을 했든 간에 저거는 모스탄 대사 개인의 발언이 아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재명이가 자유진영과 미국 편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안 시키면 너는 친중 친북 간첩이네. 그러면 우리가 잡아 죽여도 되겠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한국 핵잠수함 규제 100% 풀어라. 빨리빨리 해제해주라. 너 뭐하고 있냐. 지금 그 미국의 국무부 뿐만 아니라 그 국방성 전쟁부 그쪽에 있는 그 참모들한테 야, 말도 안 되는 규제 해가지고 한국 뒷다리 잡지 말고 빨리 풀어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금 미국의 FBI가요, 전체 한국인 및 중국인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간첩 색출을 지금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여러분의 통장부터 해가지고 뭐 통신 감청, 이메일 뭐 그냥 실시간으로 도감청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전화, 뭐 문자, SNS 여러분의 그 은행 정보 실시간으로 다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자, 지금 간첩 색출에 지금 착수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는 핵무기 제조 기술까지 이전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도 뭐 미국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다 주는데 중국이 없어지고 북한이 없어지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보유하고 뭐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돈 엄청 깨지거든. 그 뭐 1, 2조 깨지는 게 아닙니다. 10조 단위 이상으로 깨지는데 중국과 북한이 없어지면 한국 보고 핵무기 개발하라고 해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거는요,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싸그리 다 죽이고 다 잡아가두고 한다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 100만에서 200만 명 잡아서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정교조들 전부 체포하면은 한국에서 학교가 6개월 동안 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기제가 미국하고 동일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점점 이제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 가지고 헌법 개정을 지금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지금 민주화 유공자들이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삭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민주화 유공자들이 자유민주화를 짓밟는 독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5.18 전문에다가 헌법 전문에다가 5.18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징역 2년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야기를 해도 징역 2년 처벌한다고 하는데 아직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민주화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그리고 5.18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그 5.18을 북한이 자기들 교과서에 보면은 자기들이 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전직 대북 수사요원 김현희를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올 때 김현희가 입었던 그 체크 무늬 옷의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모처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밝혔어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밝혔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한국 소식 이런 걸 넣어가지고 지금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북 방송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대북 방송 후원해 주실 분들은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16만 원을 현금을 주고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16만 원을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받으실 주소와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지불하면은 발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027119642번이고요. 하여튼 교보문고에서 직접 사시면은 이게 책값의 40%가 업체로 갑니다. 교보문고로 가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저희 쪽에서 현금으로 사시면은 그 책값의 일부가 저희 또 대북방송으로 기금으로 또 들어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 힘내서 반중 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고요. 지난 7, 8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이란을 폭격했다고 지금 전정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밝혀진 사항인데 주한 미 공군 사령관은 한 달 동안 중동에 가서 지하 동굴 폭격 등 북한 폭격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어떻게 이란을 폭격하는지 그거 보고 온 거죠. 자, 실습을 옵저버로 가지고 실습 참관하고 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북한 폭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7년 회계연도 예산 관련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피터 에그서스 전정부 장관이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이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한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북한을 막기로 약속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의미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뭐 GDP 대비 뭐 3.5%면 거의 한 90조, 100조까지 국방비를 올릴 수가 있고 북한을 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는 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믿을 것은 핵뿐이라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시간 허비할 것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한인 매체 NNP 뉴스에 따르면요, NNP 뉴스 가시면 이 영상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한 문구 하나만 좀 이 캡처를 떠가지고 왔는데, 바트 마르코이스 전 미 에너지부 국제 담당 부차관보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국에서 언론 탄압, 교회 탄압, 친중 친북 정책 등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자유와 민주주의 편에 서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함으로써 그거 의지를 보여달라. 이 석방 안 하면 너는 북한, 중국 간첩이니까 우리가 너희 제거하겠어.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지금 나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데 이제 다 전직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아예 뭐 민간인이 이야기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전직 뭐 외교관 출신들은 절대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은 반미 감정이 생길까봐 한국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고위 관료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반미 감정이 생기면 아니 그거는 그 개인의 그 발언이고 미국 정부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거죠. 저는 존 배첼러입니다. 고든창 씨가 고든 창의 한반도 예 함께합니다. 코리아 타임스의 헤드라인입니다. 고든 씨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요. 뭐 이런 뭐 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와 모스한 대사는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토크쇼이자 팟캐스트인 존 배첼러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쇼는 뉴스, 국제정세, 역사, 정치, 경제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세계 현안 논의를 합니다. 미국의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깊은 신뢰를 받는 고품격 시사 분석 프로그램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현재는 CBS 뉴스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깊은 지식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계, 정보계통 사람들은 뭐 이거 다 본다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마가 진영 사람들이 주로 듣는데, 이 좌파 매체인 CBS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중도층,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좌파 매체에서 보수층을 위한 그런 프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 지식인도 듣는 거고 우파 지식인도 듣는 거고 중도 지식인도 듣는 거고, 그 마가 진영의 뭐 CIA, FBI, 뭐 전쟁부, 국무부, 뭐 백악관 여기는 당연히 다 100%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자, 거기 나와가지고 우리 고든창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전 미국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인 장동영 씨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세 번째 핵무기 시설인 구상의 위치를 공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국 측은 이건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말하고 미국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준 정보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를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또 다른 마찰 요인인데요. 서울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이놈들이 친북 친중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이를 적대적이고 성가시며 위협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든 씨,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리고요,
그 관계가 험악해진 이유는 한국의 대통령이 매우 친북적이고 친중적이며 반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가 친북, 친중, 간첩 새끼다, 이 K 마두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오직 그 자신만이 알 뿐이지만 그가 한 말 중 일부는 극도로 반미적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난제를 함께 풀어줄 동료 모스탄 씨를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모스탄 씨는 전직 국제 형사사법대사입니다 하고 모스탄을 또 초청을 해요. 지금 사회자가 모스탄을 전직 국제 형사사법대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그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미국 형사사법대사는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량 학살,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등에 대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대처하는 미국의 핵심 외교관 위치로 미 국무부 산하 국제형사사법국의 수장입니다. 대량 학살 등 심각한 국제 범죄, 물론 그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부정선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량 학살, 부정선거 등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자문하고 관련 외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제법, 인권 혹은 특정 지역의 분쟁 및 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교수나 전문가가 지명되고요. 트럼프 2기 때 모스탄 대사가 민간인 신부로 한국 부정선거를 조사하러 입국을 했습니다.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조사하러 왔었죠. 같이 온 존 밀스 대령은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 밀스 대령이 그 2020년 그 미 대선 때 성남시에서 경도 위도까지 밝혔습니다. 그 IP 주소하고 성남시에서 미국의 서버,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그거를 엑셀 파일을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스탄 대사는 현재 그레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모스탄 대사는 처음부터 그레이였다. 그레이가 뭐냐면요, 그 공작 요원들 볼 때 처음에 그 화이트 요원이 있어요. 그 미 대사관 가가지고 저기 CIA 요원 불러주세요 하면은 예, CIA 요원 누굽니다 하고 나와요. 그 사람은 한국에 올 때 CIA 요원이라고 신고를 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블랙 요원이 있죠. 블랙 요원은 뭐냐면 관광객으로 들어오든지 뭐 가짜 여권 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관광객이나 뭐 무슨 뭐 탐험가 혹은 선교사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도 가명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블랙 요원인 거고, 그레이는 뭐냐면은 전직 대사관, 뭐 대사, 뭐 이런 사람들 은퇴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인데 이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봤을 때는 야, 저거 분명히 전직 저 CIA 뭐 하고 다 저 CIA 요원이고 뭐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직함은 민간인으로 들어오니까 저거를 잘못 손댔다가는 와, 이거 국제적으로 이거 개망신 당할 수도 있겠네. 외교 문제 될 수도 있겠네. 애매한 거 있죠. 그 한국에 그 전직 저 CIA 요원들이 한국에 나올 때 무슨 교수 뭐 전직 대사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CIA에 고용된 이 뭐 그레이 요원이다, 회색 요원이다, 뭐 어중간한 뭐 그래 보면 되는데,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모스탄 대사를 듣보잡으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왠지 완전히 X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를 다뤄야 되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다뤄야 되는데, 모스탄 대사가 한국 깨니까 2기 때도 그 국제사법 그 형사사법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한국 문제를 다루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식적인 게 되고 보니까 잘못하면은 반미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는 이 모스탄 대사를 CIA에다가 그레이 요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의 국제적인 신분은 민간인인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저기 뭐 CIA나 그 국무부나 미국 정부의 업무를 받아서 비밀리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스탄 대사는 이 그 뭐 민간인으로 오긴 왔는데 CIA에 채용이 돼가지고 그레이 요원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MBC는 모스탄 대사를 듣보잡으로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에 이거 MBC 방송국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이 퍼즐에는요, 불법 정권이 얼마나 친북적이고 반미적인지를 보여주는 다른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대통령인 이재명은 베트남 대통령에게 외국군의 패배를 축하한 바 있습니다. 그 외국군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군과 한국군입니다. 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고든창 변호사가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서 얘는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이 저기 미국이 준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얘들은 반미고 친중 친북입니다. 그렇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퉁 던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한국계인 모스탄 대사가 전직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그런 타이틀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친북적이고 반미적이다. 이 새끼 그 북한 간첩이야. 그리고 얘는 불법 정권이다 하고 딱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줄게요. 왜 그런 불법 정권이라고 하는지, 왜 친북적인지, 왜 반미적인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 베트남 대통령에게 외국군의 패배를 축하했는데 그 외국 군대가 미군과 한국군입니다. 이재명이가 불법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이가 한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하고 미군이 베트남 전에서 졌는데 그거를 베트남 대통령한테 축하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북한 간첩이고 중국 간첩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산 대사는 베트남 대통령에게 미군과 한국군의 패배를 축하했다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 내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분노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을 빨리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빨리 잡아오라고 빨리 정권 교체를 하라고 여론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자, 모스탄 대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트남에서 미국과 한국에 패배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14번째 도라고 칭한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뇌물죄로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부정선거 당선됐고 대북 송금했다. 그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 김민석이도 체포 대상이고 이재명이도 대북 송금 및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하라고 트럼프 진영에 공식적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 가족들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뭐라고? 한국 대통령이 그 새끼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친북 친중 중국 간첩이고 북한 간첩이고 이 새끼가 베트남전 우리가 증거를 축하한다고 그래 이야기했다고. 근데 뇌물죄고 이거 부정선거를 했고 북한에 송금을 했어. 야, 트럼프 대통령 이 새끼 안 잡아오고 뭐해? 당장 이메일 들고 피켓 들고 난리 나겠죠. 일부러 그렇게 지금 여론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가 경기도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가장 가까운 측근 2명은 이미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사건과 다른 4건의 소송을 담당하던 검사들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무장 시대 DMZ에 주둔한 한국군 병사들의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는 한국군 고위장교 전원을 해임했는데 이는 모든 장성급 장교는 물론 대령급 장교까지 포함합니다. 고든창과 모스탄의 발언을 쭉 보면요. 이재명은 친북 친중 간첩 정권이며 이재명을 그대로 놔두면 한국이 중국 편에 붙을 수도 있고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 당신들이 그렇게 178만 9천 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이거 북한에 넘어갈 수 있고 중국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미국은 엄청 손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안보 이슈로 건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모사한 대사가 계속 부정선거 이슈로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안보 이슈로 건드린 거예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한국전 참전 용사들 이거 듣고 분노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새끼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빨리 이메일 쓰고 피켓 들고 시위하라고 전화 돌리라고 그런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도 미국 손해고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넘어가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진다. 그 이야기 안보 이슈로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사법 형사사법 대사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한국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한 문제는 이미 수사가 완료됐다. 이제 체포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한국산지 마두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는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친북적이고 반미적인 입장을 암시하는 퍼즐 조각 같은 요소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모사한 대사는요, 이재명과 안규백을 북한 간첩으로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한국인은 약 90%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하더니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온갖 부정선거 징후들을 목격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FBI가 부정선거 사범들 대거 체포하고 있고 2020년 미 대선에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한국 등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두로는 잡아갔고 이란은 초토화됐고 중국은 경제봉쇄가 단행됐고 이제 한국만 남은 거죠. 한국 이재명이도 미국 민주당 바이든처럼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과 미국 민주당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도 이제 체포가 임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북한을 옹호하고 반미적인 성향을 띤 가짜 불법 대통령이 등장했으며 이는 온갖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속력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명 민노총이죠. 민노총이 있는데 이 단체는 이재명과 거의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법원은 민노총 지도부 중 한 명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북한에 보고서를 송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과 한 몸이고 민노총은 북한 간첩 조직이다. 이재명은 북한 간첩이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 간첩 정권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모스탄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그래서 사회자가 앞에 모스탄 국제형사사법 대사 전직 대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대사가 북한이 민노총을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 권력을 부정선거로 찬탈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따르면 한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부정선거, 여론조작, 해킹 등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미국이 전시 선포하고 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휴전 상태인데 북한의 간첩 조직이 한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했기에 이건 침략 행위가 됩니다. 유엔사의 임무 1번이 한반도 평화 유지고 2번이 정전체제 관리고 3번이 유사시 다국적군 지원인데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깨졌고 정전체제가 구멍이 났습니다. 북한 간첩 조직이 지금 부정선거로 이재명이를 당선시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민노총 스파이 조직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했기에 유엔사의 임무 1과 2를 위반했고 따라서 유엔사가 진상조사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1월 1일 날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면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 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돼 있고,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안보로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번 합의는 상호방위의 범위를 넘어 영토와 영공, 영해에서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됐다. 자,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통상 해발 고도 100km 이상 높이를 우주 공간을 보는데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폭탄을 떨어 한국의 영공이나 영토의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간첩 조직이 민노총을 동원하고 부정선거로 이재명을 당선시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던 모스탄 대사가 국제법상 한국은 지금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영토가 침탈됐고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감옥에 가 있고 지금 가짜 북한 간첩 조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이가 가짜 대통령, 불법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미군이 한반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이 이 사실을 더 많이 인식하고 깨닫게 될수록, 그리고 우리 정부 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더 빨리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될수록 상황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의 정당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국제법이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한반도 문제를 누구보다도 국제법적으로 잘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모산 대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곧 법이다.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MBC는 이분 보고 듣보잡이라고 방송에 내보냈는데 완전히 X 돼버린 겁니다. MBC 방송국 없어질 수도 있겠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한 유엔 중앙사령부의 지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뒤에 연결돼요. 그리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북권 1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이재명을 축출하고 윤석열을 복귀시킴으로써 동맹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통일을 이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모산 대사는 인권 유린,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등에 대해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1기 때 했어요. 트럼프 2기 때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 관련 조언을 하는 업무가 추가됐다. 특히 한국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암행어사로 왔던 거야. 암행어사로. 모산 대사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은 북한 간첩 정권이고 북한이 민노총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전복했으니 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에 해당이 된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서 대북권 1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재명을 축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반도 분단을 종식시키며 통일시켜야 한다. 이 발언은요, 이 모산 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CIA가 대본을 써준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누가 만들었다? CIA가 만들었다. 아니면은 CIA보다 더 위에 있는 전쟁을 기획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써준 거고, 모산 대사 보고 당신이 나가서 우리가 대북권 그 원을 발동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미국 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든창은 그 나와가지고 아유
이 새끼들 친중 친북이에요. 딱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해놓고 법적인 거는 누구한테 물어본다? 사회자가 고든창 변호한 모산 대사한테 물어보는데 이분이 전직 국제형사사법대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다는 거는 이분의 말이 곧 법이다. 이대로 간다. 그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데프콘 1은요. 중요 전략이나 적대 행위 징후가 식별되어 전쟁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된 최고 준비 태세이며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어 전시체제로 즉각 돌입합니다. 이분이 데프콘 1, 2, 3 이 규정을 몰라가지고 데프콘 1이라고 뭐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서 데프콘 1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 데프콘 1은 훈련 때는 오인 방지를 위해서 칵트 시프톨 그 장전된 권총이라는 훈련 용어를 쓰지 데프콘 1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전쟁 났나 싶어가지고 오인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장전된 권총이라는 그런 칵트 시프톨 1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3년 정전 이후 데프콘 1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는 평시에는 데프콘 4입니다. 현재 한국은 데프콘 4인데 데프콘 3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게 됩니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요. 전군에 실탄이 지급되고 지정된 진지로 이동을 하고 즉각적인 교전 착수가 됩니다. 이때는 뭐 걸리면요 다 쏴 죽입니다. 그냥 이건 피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애매하게 간첩 비스무리한 짓거리 한다 그러면 일단 죽이고 봅니다. 민간인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다 왜냐하면 저기 조선족도 있고 지금 북한 탈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 간첩인지 중국 간첩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국 간첩인지. 그러니까 미군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를 했다 그러면 바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항하면 바로 사살을 한다고. 전시입니다. 전시. 전시에는요 간첩으로 간주되면 바로 사살합니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은 예비군이 전원 소집되고요. 민간 차량, 물자, 토지, 군사 물자 등이 이제 토지, 건물 등이 군사적 목적으로 강제 진입되고 등하간제, 언론 검열과 인터넷 등 통신 이용이 차단됩니다. 전시 간첩죄는요. 군사재판으로 진행되면 무기징역까지는 1심에서 형량이 결정되고 민노총, 민원연, 정교조, 금속노조, 삼성반도체 노조,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조국당 등 모든 정당 정치인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전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판검사, 경찰 등 줄체포됩니다. 이분이 데프콘 1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데프콘 1이 뭔지 몰라서 쓴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쓴 겁니다. 왜 민주당, 진보당만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 국민의힘까지 잡혀가느냐? 국민의힘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2015년에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을하케 하고 국민의힘 정책연구원이 여의도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국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게끔 다 그런 걸 맺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중국 간첩 조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미국이 전시계엄을 선포하고 이 전자권을 가져가 버리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고 뭐고 싸그리 다 체포가 가능하다. 삼성반도체 노조위원장 저기 뭐 지금 그 노조 파업 지시해놓고 뭐 저기 어디야 저 동남아 가 있다면서요. 응? 동남아 갈 때마다 그 USB에 뭐 담아가지고 기밀 담아가지고 빼가고 갔다 오면은 아파트 한 채씩 생기고 뭐 그런다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저거 중국 간첩 그 지령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반도체 노조원들 전원 체포되거든지 저거 저항하면 사살한다고. 왜냐하면 삼성반도체는요 한국의 전략 자산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반도체 지금 파업하는 게 단순하게 돈 때문에 파업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더 달라고 그거는 그 핑계를 한 거고, 삼성을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중국의 공작 지령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저 노조원들 전부 다 체포되든지 다 사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전쟁. 자, 중앙선관위도 체포될 거고요. 판검사들 그 뭐 우리법 연구원이 뭐 경찰 안에도 저 민노총 산하에 무슨 경찰 직장협의회인가 있죠. 그 직장협의회 애들이 뭐 한 3만 명, 4만 명 된다는데 걔들 전부 다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저항하면 사살입니다. 경찰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대포권 원이 발견된 상태에서 민노총 체포 시 저항하면요 바로 현장에서 사살입니다. 이거는 간첩 작전이기 때문에 민노총을 북한 간첩, 중국 간첩으로 보기 때문에 저항하면 바로 사살입니다. 뭐 민간인이라서 몰랐습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사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포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대포콘 1이 뭔지 2가 뭔지 몰라가지고 대포콘 1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개정되기 전 같으면은 한국의 합참의장 하고 미국의 합참의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전시인데요. 이거 전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전시를 선포를 하고 그럼 미국 대통령이 전시 맞아요 하면은 그런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 전자권을 미국이 행사를 했다고. 그런데 2024년 11월 1일 날 개정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따르면 그런 거 없이 한국이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이 판단하면은 미국이 그냥 판단하에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게끔 전시를 선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국군이 일본 및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한국 정부가 친미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우호적인 반미적인 입장이며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든 당신과 저는 이 문제를 면밀히 지켜봤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징후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글쎄요.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5건의 소송과 12개의 혐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드러난 부패 혐의, 또한 그가 한국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려 권력을 독점하고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한 북한 체제 하에서 북한과 통일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징후들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이는 한국판 마두로다. 이 새끼는 잡아가도 된다. 즉각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즉각적으로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 마련됐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미국의 지식인층 다 퍼진 거,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퍼진 겁니다. 자, 그런 정말로 동맹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몰아넣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억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미국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양측과 완전히 결탁된 거짓된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잠깐만요, 30초만요, 모스탄 씨. 국무부에서 한국 담당 부서가 있죠. 그쪽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보고받고 있나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어떤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정부 전체가 그 사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는 징후는 별로 안 보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갖추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 행정부에서는 북한 특사직 3자리조차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직책 중이라
직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끝맺을 때도 모산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모산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고선창 저는 존 배첼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모산 대사의 개인 사견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서 한미연합사가 대북한 원을 선포하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모산 대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이해를 하고 저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면은 저 모산의 대사가 개인의 의사가 절대로 아니다. 잘 짜여진 각본을 해 가지고 이때는 누가 이 소리하고 저 때는 누가 저 소리하고 저 때는 누가 이 말하고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진짜 그 연극 배우들이 대사 서로 주고받고 치죠. 그것처럼 철저하게 지금 분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끝까지 보시면은 전체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게 되게 힘든 게 계속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저거 방송을 NMP 뉴스 방송을요 한 몇십 번을 들은 거야. 몇십 번. 왜냐면 한 번 들어가지고 언뜻 잘 이렇게 의미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저거 원문 또 보고 그래 하니까 이게 모산 대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컨트롤 타워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각본을 읽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 번 봐가지고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자, 브런슨 주한 한미연합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이 이분이 모자가 4개죠. 미군 최고위 장교 모자까지 모자가 총 4개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월 13일 날 미국의 디펜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 한미일 협력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6월 4일부터니까 6월 4일부터 지도자가 바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한국에서 전시를 선포하고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제가 앞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전시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영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하여 국방부 직속 국방정보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한미연합 비밀이며 지역명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하고 이재명이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대통령 그 직속 부대에서 그거 기밀입니다. 이재명이하고 정동영이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이재명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들을 한 번에 체포하기 위해서 거대한 그물망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시기는 언젠지는 모르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전에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국의 이제 NMP 뉴스라고 한인 매체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 피사 섹션 702는 외국 정보 감시법인데 포린 인텔리전스 아이고야 저기 서베일런스 액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8시 오전 8시 17분인데 제가 이거를 어제 오후 6시부터 이 정보 수집 분석 해가지고 PPT 만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오후 8시에 지금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도 지금 침침하게 잘 안 보이고 발음도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 야, 너 이거 국제정보 수집 방송하는데 영어 발음 왜 그따위냐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 피곤하니까 눈이 저 발음도 잘 안 되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저기 야간을 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저 영어 발음을 하면은 혀가 꼬입니다. 새벽에 하면은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 핵심 조항으로 미국 정보기관 NSA 등이 미국 밖에 있는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정보 테러, 사이버 공격, 무기 확산, 외국 정부 첩보 활동 등과 관련된 통신 정보를 개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다. 그런데 이런 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한인뉴스가 흘렸어요. 한국을 노리는 중국 스파이, 미국이 피사 섹션 702로 잡는다 해가지고. 자, 그리고 제명아 여기가 어디게 기억나지? 그거 우리 천조국 발행이가 미국인 가정주부인 천조국 발행이가 이재명이 범죄를 저지른 곳을 다녀왔습니다라고 유튜브 제목을 걸고 안동댐을 가서 제명아 여기 어디게 기억나지 이런 걸 올리는데 유튜브 계정이 삭제가 안 되는 것은 천조국 발행이 뒤에 미국의 CIA 공모가 있다는 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미국인 가정주부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안동댐을 왜 갑니까?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이거 이재명이 다음 타겟이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이거 알려주는 거라고, 알아먹을 사람 알아먹으라고, 그 미국에서 눈치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평범한 미국 주부인 천주국 발행이는 미국 대통령 행사에 갔다 오더니 바로 이재명 안동댐에 가고 오산 미군기지 우산혁명 집회에 나가서 친미 반중 운동을 선전선동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대구 우산혁명 집회에 올라가서는 아유 제가 한국 떠난다고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안동댐 갔을 때 미행하는 차량이 붙으니까 이제 천조국 발행이는 임무 완수하고 미국으로 철수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분 권총 되게 잘 쏩니다. 여러분 권총 쏘면 잘 안 맞는데 저분은 잘 맞추더라고. 한두 번 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권총 한번 쏴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 저는 권총을 어디 가서 쏴봤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월 28일 날 미국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거기에 공군 중령 출신의 타로 박사가 4월 28일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투표 가능하고 이재명이 언론 탄압, 교회 탄압하고 있고 언론인 전환기를 체포영장 없이 수갑 채우고 구속 시도했고 손현보 목사를 중앙선관위 등이 20차례 가까이 고발했고 한국 국민 동의도 없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원 인권위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왜 시진핑 체제를 중국 공산주의를 체제에 답습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초당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데 가서 그 미군 공군 중령 출신 타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로 박사가 뭐 동아시아 무슨 연구원에 뭐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뭐다? 다 CIA의 하부 조직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기 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부정선거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언론 자유의 탄압이 뭐 그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이제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공산주의로 개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위원장이 해당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들고 와서 전달하면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제가 또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한국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미 서명할 행정명령을 만들어 놓고 서명하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식 행위를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타라오 박사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가서 한 이야기가 중국이 한국을 통해 가지고 미 의회 로비를 하고 있다.
그 한미 의원 교류 센터는 한국, 미국인데 USA가 없다. 이게 중국의 로비 창구다. 중국 공산당이 요구해가지고 한미 의원 연맹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중 의원 연맹을 만들었고, 한국 의회가 미국에다가 한미 의원 교류 센터를 했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USA는 없고, 여기 와가지고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보니까 뭐다? 미국에서 지명한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의 지명을 반대하는 공작을 하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등 중국에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로비를 했다. 이거 불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타라오 박사도 나와가지고 지금 한미연합 상호방위조약 제3조 개정된 제3조에 따라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침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법적으로 근거를 남겼고 이 보고서가 미 의회도 가고 국회도 가고 민주당 뭐 공화당 뭐 국무부 외교부 뭐 저기 어디야 전쟁부 CIA FBI 뭐 싸그리 다 가겠죠. 자, 쿠바의 탄압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여기 쿠바 대신에 한국만 바꾸면 된다. 그런 이야기했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 은행 두 곳을 제재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다? 미국이 북한을 접수할 때 만일에 하나 중국이 내려오면은 은행을 무너뜨리겠죠. 그러면은 중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협박용으로 너 들어오면 너 죽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정유시설, 정유사들 그리고 40개의 해운사 전부 다 금융제에 때려가지고 식량을 끊어버리고 원유를 끊어버리고 해상 봉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4월 22일 존노 전쟁부 차관보가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에서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지역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쟁부는 대결이 아니라 힘을 통해 중국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지역 패권국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그 누구도 우리 또는 우리의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군사적 힘의 위치에서 항상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국 문제에 개입할 거라고 전쟁부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월 16일 날 미 FBI 마약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제주도에서 마약 수사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국방부가 참석을 했다. 국방부가 마약 수사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는 미 특수부대가 한국에서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군사 작전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전시 선포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미 해병대는 대통령 직속 부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대가 미국 본토에서 1만 킬로 이상 날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산악지형 훈련을 3월 말에 했다. 또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강화도 서북 도서에서 북한 폭격을 유도하고 북한에 상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헌병대도 투입되고 해가지고 포로, 체포, 압송, 신문 등의 훈련을 했고 미국 헌병대도 한국에서 훈련을 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미 본토에서 날아온 미 해병대 포항서 북산악 지형 가상훈련인데 북한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산악 지형 훈련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산하고 악하고 바꾸면 뭐다? 북악산 지형 가상훈련 어디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체포 훈련을 했다고 뭐 볼 수도 있다. 모르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죠. 그러니까 한국 내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고 이재명이 대북제 위반 혐의 체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저희가 앞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더 3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3월 초로 가면요.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4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4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3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제 과거로 가는 겁니다. 자, 올해 3월 초에 발간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장 잘 되었으며 문재인 정권 때 매우 힘들었고 이재명은 미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도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고 이재명 제거의 명분을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 이제 몇 번 했죠. 그리고 만약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미국인을 협박하면은 네가 지구 어디에 있든 너를 추적해 가지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제 없이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피터 헤그스에서 전정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쿠팡을 없앤다 그러고 뭐 쿠팡의 한국 대표인 미국인을 협박하고 했죠.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착착착착착착 보면요. 이재명을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북한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순서를 밟는 거예요. 이제 이란 전쟁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산 대사가 대북헌 원을 발동을 해가지고 한미연합사 유엔 사령부가 이재명이를 체포하고 윤석열을 복귀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3월 초에는 미 의회 조사국이 윤석열 복귀를 뭐 이렇게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쫙 이렇게 보고서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돌리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누가 나와서 이 소리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저기 주한미군 해병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뭐 훈련도 하고 북한 폭격 훈련도 하고 마약 뭐 단속 회의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뜬금없이 4월 13일 날은 6월 4일부터 새 지도자는 저기 한미일 동맹을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모산 대사가 야 대북헌 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측근이 야 이재명이 네가 진짜 미국 편이고 자유진영 편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라. 안 그러면은 너는 북한 간첩이고 중국 간첩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게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를 제거하고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들 국민의힘까지 약 100에서 200만 명을 체포하고 북한 정권을 갈아엎어 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집어넣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제가 계속 그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5월 4일 월요일에는요.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요원 가명 홍길동 씨를 여의도 땡땡 사무실에서 그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현희 그 칼기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를 호송하러 갔던 대공수사국 요원인데 김현희가 입고 있었던 이 체크 무늬 요 윗돌이 있죠. 이 옷의 주인공이래요. 김현희가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 자기 거 벗어가지고 김현희한테 입혀줬는데 이게 보시면 김현희는 왜소하고 이분은 좀 체격이 있으니까 옷이 좀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씨 나 그때 추워 죽은 줄 알았다고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런데 탈북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도 한 30년 했대. 과정에서 민주화 유공자, 뭐 5.18 유공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북한 애들하고 이 연관성이 발견됐다. 광주 5.18 묘역에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7년간 분류해 가지고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를 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 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 올려두었으니 마음껏 다운로드 재편집하시고 쇼츠로 만들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하시는 이야기가 5월 7일 날 그 개헌에 관련해서 국회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5.18 유공자들이 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지금 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5.18 유공자들이 민주당 의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헌법 전문에 넣으면 그거는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5.18 유공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런 표결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널리 알려야 된다, 그 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쇼츠로 좀 잘라서 하시고 그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댓글 칸에도 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일단 요약을 하면요, 전 국정원 대공수사관이 본 민주화 유공자, 이제는 말한다, 5.18 유공자 출신 민주당 의원이 개헌 표결하면 이해충돌이다. 광주 전남 통합하는데 정부가 20조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그냥 뭐 감사도 안 받고 감시망을 벗어나는 자금이 20조가 전라도에 투입된다 이거죠. 민주당 추진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방 정부가 북한에다가,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북한의 자매 결연을 맺고서 북한 지역에다가 퍼주기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조가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북한에 퍼주면은 이재명이는 방북 비용을 지역 발전 기금을 보냈다, 이렇게 포장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스마트팜 뭐 비용으로 얼마 보냈다, 이게 지금은 말이 안 되는데, 광주하고 전남에서 20조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에다 퍼주면은, 그러면 그게 북한의 지역 발전을,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남한에서 북한의 자매결연 맺은 데다가 퍼주는 게, 그게 판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스마트팜 한다고 북한에다가 뭐 800만 불인가 뭐 몇백만 불 준 거는, 그거는 대북 송금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추진하는 개헌은 이재명이 방탄용 개헌이고, 지금 광주 전남 뭐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20조 퍼주는 것도 이재명이를 방탄하기 위해 가지고 20조를 퍼주고, 그거를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래 가지고 이게 돈이 20조가 국고에서 전라도 쪽으로 왔다가 그게 쓰리 쿠션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에 돈을 퍼주는 게 판례가 남아버리면은, 이재명이가 스마트팜 한다고 북한에 뭐 이화영이 통했든 뭐 쌍방울 통했든 뭐 그쪽에다 돈 갖다 준 거는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 가지고 개헌하는 거고,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 가지고 20조를 퍼주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들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빼자고 하는 게 이 말이 되냐? 민주당 추진하는 개헌을 반대하면은 감옥행, 5.18 정신을 전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감옥행, 징역 2년을 때린대요. 이렇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데, 민주화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5.18 비판하면 감옥 가는 게, 이게 이런 개헌이 민주화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요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댓글창에도 이렇게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 지금 계속 사범들 잡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한국도 잡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 54명이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고 중국 정부를 봐주고, 중국 기업을 봐주고 있다, 뭐 이런 서신을 갖다가 강경화한테 보냈죠. 그리고 이거를 폭스뉴스에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친중 친북 간첩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쫙 여론전을 했죠. 4월 22일 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니까 민주당하고 진보당 의원 90명이 쿠팡 수사 내정 간섭하지 마라 하고 전쟁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4월 15일 날은 정부가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BS는 북한의 테헤란 방송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보내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유엔을 통해서 자국민 4만여 명을 학살한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 그 앞전에 보면은 4월 11일 날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아이를 죽여서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가짜 영상을 공유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외교부 모사드와 설전이 벌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해당 가짜뉴스 유포 계정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이재명이도 곧 정지시킨다는 의미인데 심정지를 시킨다는 건지 대통령직을 정지시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정지된다. 이재명이가 뭔가가 정지된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주둔 미군 5천 명을 철수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올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근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등 핵 연료 주기 제한은 비합리적이다. 야, 이거 빨리빨리 그 해제 빨리 해줘라. 그리고 한국의 해군 핵 추진 기술 전반, 원자로 설계 지원, 핵 연료 주기 협력,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로를 한국하고 미국이 빨리빨리 이거 협의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라. 왜 이렇게 지연하냐. 야,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이 위협에 떨고 있는데 한미 핵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 억제와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빨리 뭐 이것저것 제한할 거 빨리 다 풀어주라. 100% 다 풀어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 핵잠수함 절차 미 정부 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했고 포스코 인터하고 원자력 연구원이 핵연료 공급 협력 뭐 이런 MOU 체결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 공사를 한국의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맡기면서 공사비와 각종 극비 설계도 등을 모두 넘긴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일본은 핵잠수함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거리 3,000km까지 나가는 현무 시리즈 크루즈 미사일도 보유를 했어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한국한테 핵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운영하는 기술을 싹 다 넘기고 있다. 이거는 뭐다?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다 하고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 한국 내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면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다?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 싸그리 다 죽이는 의미다.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죠. 아유, 목이 아프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는 전략인데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 이전 항공기 정비 엔진 정비 한국에 산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구매하고 8,700조 원치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를 구매하고 1,600조 원치 미 함정 건조 시장에 한국 기업들 집어넣고 함정 수리를 한국에서 하는데 이게 연간 20조고 미국의 전투기, 수송기, 헬기 수리, 엔진 정비를 한국에서 하는데 그게 연간 50조고 이런 식으로 1경 넘는 돈을 한국에 쏟아붓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을 밀어넣어 가지고 북유럽,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인도, 뭐 동남미, 중남미 등에서 한국 무기가 수출 잘 되게끔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서부에서 한반도, 그리고 만주, 동북 삼성,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미국의 동부까지 이런 그 새로운 무역 루트를 구축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시장경제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게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가 된다. 그 중앙아시아까지 거대한 고구려 연방이 생겨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장벽을 치는데, 이 거대한 고구려 연방을 누가 통제한다? 한국이 통제하고 미국은 한국만 통제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만주 동북 삼성을 떼가지고 한국에, 통일한국에 갖다 붙이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힘이 빠지니까는 극동 러시아 연해주 쪽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갖다 붙인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러시아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그렇게 가도록 만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5년 7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특수군사 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고 다수 정당제를 출범시키는 전략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다?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싸그리 다 죽인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고요. 골드만삭스가 2050년 한국인 소득이 세계 2위다. 8만 1,000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뭐다?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싸그리 다 죽인다. 한국의 학교가 6개월 쉬면서 한국의 학교하고 미국 학교하고 학기가 9월 학기로 똑같아지고,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 친중 친북 간첩들 100에서 200만 명을 체포해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집어넣는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그 이야기 했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음 방송에는요, 미국이 어떤 비밀 군사 기술을 한국에 넘기는지를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여기 자르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고 반중 운동해가지고 북한 중국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고요. 저희가 맨날 중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납니까? 그러니까는 그 자금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17번 뭐 이 방송 보신 분들 뭐 만 원씩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힘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 좀 해달라는데요. 이거 저 분석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내 지금 꼬박 지금 15시간 걸렸나? 뭐 하여튼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저거 아까 영상 편집 그런 거 좀 쇼츠로 잘라서 해주세요. 편집해가지고 짧게 올려주세요 하는데요.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정보 수집 분석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우리 광고비가 안 나가지고 직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방송 보시고요, 기분 좋으신 분들은요, 요 만 원씩만 좀 후원해 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까지 끝났고, 자, 디크린 에너지 여러분 전부 다 사드세요. 디크린 에너지 다 사 먹어야 돼. 북한이 이제 통일되고 이제 만주 통일되고 하니까 요거 먹고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 영화 제목을 보니까 센 놈이 오래 버티는 게 아니고 오래 버티는 놈이 센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버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게 만성피로 기진맥진 할 때 좋은데요. 디크린 에너지가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증류를 해가지고 투명한 생수처럼 했는데요. 저거 만성피로 기진맥진 엄청 좋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소개한 이유가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인데 한 30년 하셨습니다.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학 박사, 그 한약 재료 박사인데 이분이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입니다. 저희 독자입니다. 제가 작년 1, 2, 3월 겨울철에 만성피로, 감기 몸살, 기진맥진, 과로, 제가 그 아스팔트 내 2012년 초부터 했으니까 지금 15년 차입니다. 반중운동 8년 했으니까 돈 다 쓰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고 어떤 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실에 방 얻어놓고 저기 찬물에 샤워하고 보일러 안 틀고 자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또 내가
쌀 쌀 그 하나 사고 쌀 한 포대 사고 저기 9,000원에 10kg짜리 중국산 김치 사고 저기 참치 2.3kg인가 그 통 큰 거 있죠. 그거 하나 사고 계란 한 판 사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한 달 내도록 먹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시력도 가고 체력도 다 가고 같이 완전히 마탱이 갔죠. 그 작년 1, 2, 3월 달에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나 죽은 줄 알았다고 그때. 그때는 내 닌겔 바지를 3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용식 박사님이 저보고 이거 디크레이지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나는 그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생순가 싶어가지고 머그컵에 이빨이 따라가지고 풀로 마셨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도록 자고 오후에 마시면은 점심 먹고 퇴근할 때까지 자고 집에 와가지고 한 잔 마시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래까지 마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내가 왜 이거 먹으면 배가 안 고프냐 보니까 우리 닌겔 맞으면 배 안 고프잖아요. 그 포도당이니까. 이게 26가지 그 천연물질이니까 이거를 먹으면 배가 안 고픈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 저 중장년층 어르신들 요거 저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중병을 앓았다가 살아나신 분들 회복기에 들으신 분들 만성피로 내가 다 모든 게 싫어 실어증 걸리신 분 이런 거 드시면 좋아. 제가 이거 그 먹기 전에는요 하루에 1kg도 못 걸었어요. 만성피로 싫어 만사 귀찮아.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을 책상에 못 앉아 있었는데 이거 먹고 나가지고 뭐 하루에 2, 3kg 걸어도 뭐 힘든지 모르겠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내 지금 열 몇 시간째 지금 앉아 있네. 지금 책상에 15시간 앉아 있네. 지금 6시부터 12시간 지금 9시간이니까 거의 한 15시간을 연달아 지금 앉아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힘든 줄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좀 가지.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좋습니다. 디크레이지 1.1리터 한 병도 있고 1.8리터 한 병도 있고 1.1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습니다. 05-632-2358번인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잖아요. 이게 77만원이야. 옛날에 66만원 하던 게 올라가지고 77만원으로 올랐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봤다고 하면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주신대요.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해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금 이맑은 오향이라는 게 이게 5병에 이게 10뭐 몇만 원인데 이게 엄청 셉니다. 이거 마시면은 가슴이 뻥 막힌 게 뚫리고 내려가요. 이거는 물에 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무식해가지고 이거 완샷 했다가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세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요 77만원짜리 사시면은 할인도 대폭 해주고 요거 13만원이니까 요 5병도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되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그 커피잔 있죠. 커피잔에다가 원액 반 넣고 뜨거운 물 반 넣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미지근하게 중탕해가지고 한 잔 마시면요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잠이 깜빡깜빡 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파워가 딱 꺼져. 뭐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파워가 꺼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뭐 직방으로 마시면 30분 안에 파워가 꺼지는데 어떤 분들은 한 대여섯 시간 있어야 꺼진다 하더라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는데 이게 잠을 엄청나게 깊이 자는 거예요. 진짜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보면 시간 보면은 몇 시간 안 지났다. 그렇게 자고 나면 피로가 확 풀리고 그 혓바늘 안에 터진 게 다 그 상처가 이게 아물어요. 혓바늘 돋을 때 이거 마시면 희한하게 말끔하게 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보니까 이게 새벽 되면요 모니터에 글자가 잘 안 보여. 아이고 뭐 영어 발음 시원찮은 게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래. 그런데 이거 마시면은 체력이 돌아와서 그런지 시력이 또렷하게 초점이 맞아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엄청 마려워. 소변이 왜 마려운가 보니까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 독소를 빼낸다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자꾸 야 화장실을 왜 자꾸 자주 가냐 그러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드시면 좋아요 이거.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MD 저널에 소개가 됐습니다. MD 특집으로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뭐 여기 영문으로 소개되고 한글로도 이렇게 뭐 나왔는데 MD 특집이 뭐냐면요
MD 저널이 뭐냐면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이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 보는 데다가 개소리 헛소리 짓거리면 바로 고발당하겠죠.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와 혁신 해가지고 해당 기사는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댓글 하단에 걸어 놓을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055-6322-2358번 이거 전부 사드시고 버티십시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왔어요. 이제 북한 가셔야 우리 실향민 어르신들 북한 가셔야죠. 북한 가셔야지. 고향 가셔야지. 고향 땅 밟을 수 있다고. 이제 만주도 2040년까지면 14년 남았죠. 14년 안에 동북 삼성이 한국 땅 된다고. 이제 한 14년 15년만 버티면은 고조선이 부활하는 거를 지금 고조선이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뭐 100년인가 망했죠. 거의 지금 지금 2100년 거의 2100년 2200년 만에 고조선이 부활하는데 이제 보실 수가 있다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버티시라고. 오래 버티는 놈이 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